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지고 정부가 전국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안에 이 전수조사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아마도 1시간쯤 뒤에 정부가 최종 조사 결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 4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딘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곳입니다. 경기도 영팔마리, 영구지연, 13 나선, 준영, 14 다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걀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농장에서 이런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된 곳입니다.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된 곳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 충남에서도 충남은 지역번호가 11입니다. 경기도는 08이고 경상북도는 14, 울산은 07, 경남은 15, 전남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된 곳들입니다. 플루페녹스론 검출 경기도 08 지역에서 나왔고요. 에톡사졸 성분이 검출된 곳은 06 대전에서 또 나왔습니다. 피리다벤 성분이 검출된 곳은 11 충남 지역입니다. 무연과 대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충제 성분 달걀 지금까지 나온 지역은 경기도가 17곳, 충남이 7곳, 강원도가 2곳, 경상북도가 6곳, 대전이 1곳, 경남 2곳, 울산 2곳, 전남 6곳 이렇게 해서 모두 전국적으로 45곳의 산란계 농장에서 만든 달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는 이렇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철종 SBS 논설위원, 여상원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고철종 위원, 일단 하루 사이에 많이 늘어서 전국적으로 45곳이 됐네요. 근데 최종 조사 결과 발표되면 더 늘어날까요?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처음에 남양주에서 최초로 발견됐을 때 농장 주인이 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농장에 살충제를 뿌린 게 이게 본인들이 알아서 뿌린 게 아니라 주변에서 진드기가 많으니까 진드기 아주 잘 듣는다는 그런 살충제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라. 이렇게 권유회에서 이렇게 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그 전에 광범위하게 그 주변 농장에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게 살충제 성분이 발견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보시면 93% 지금 검사를 1239곳 가운데 93%를 완료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곳이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살충제 성분을 보면 아예 사용해서는 안 되는 피프로닐 성분이 7곳이었고 또 사용해서는 되지만은 기준치를 지켜야 하는 비펜트린 성분이 34곳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됐고요. 또 하나, 최영일 평론가. 네. 피프로닐, 비펜트린 성분 말고 말이죠. 오늘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들어본 살충제 성분이 또 네. 발견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플루페녹스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에톡사졸. 어제까지는 여기 나왔는데 오늘은 또 피리다벤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추가됐어요. 이것은 사실은 애초에 금지 물질인 피프로닐을 대체하는 물질들로 사실은 이제 사용은 허가돼 있고 다만 이 검출 기준치 이하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어떤 문제입니까? 채소류와 과일류의 주로 식물들, 농작물의 진드기나 진딧물을 잡기 위한 살충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축에게는 써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많은 수의사들이나 또는 이제 식품영양학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왜 달걀에서 나왔느냐, 또 이게 왜 이 산란계를 키우는 양계장에서 뿌려지게 됐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까지 검출된 것도 발표되고 있고 검출 기준 이상이 되는 곳들은 일단 유통하지 못하도록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제 93%가 진행됐고 1시간 후에는 이제 100%에 대한 발표를 할 텐데 지금 50곳 내외로 늘어날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시간을 좀 두고서라도 이런 약물들을 가축에게 뿌리는 게 온당한지, 그렇다면 왜 뿌려지게 됐는지에 대한 역학조사와 경위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살충제를 닭에 뿌리면
그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도 그대로 남아서 나온다. 이 부분은 이번에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정부가 전수조사한다라고 하는데 일부 농장주들 사이에서는 정부 엉터리로 조사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 변호사님도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수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조사가 중요했는데 이번 농수산식품부나 식약안전처의 조사는 형식적인 조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불시에 가서 그 달걀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미리 통보한 다음에 가서 그 농장주에게서 달걀을 받아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그 농장주들이 그동안에 다른 괜찮은 농장의 달걀을 가져와서 그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걀에 그 표시가 없으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은 이 공무원들이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이 농약을 썼다는 게 밝혀지면 자기가 나중에 문책당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그 공무원이 별 이해관계 없으니까 무작위로 조상이 당연할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나중에 문책당할 걸 두려워서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농수산부나 이런 데의 그 전수조사 과연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가? 이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조사를 바로 하도록 그런 세심한 노력을 좀 정부에서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치 경찰이나 구청에서 불법 행위하는 업소 단속 들어가는데 사전에 전화로 그렇죠. 알려주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단속 갈 테니까 알아서 준비해 이런 식의 조사가 그렇죠. 이루어졌다. 그럼 100% 항상 완전했죠 그동안. 예. 그리고 고철정 의원 지금 이 문제 말고요. 그 달걀에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역번호 08 이렇게 써 있고 말이죠. 농장주가 누구고 이런 난각 코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난각 코드가 아예 없는 달걀도 대량으로 유통됐다. 이것도 이번에 새로 확인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품이든지 상품 소비자 정보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달걀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4천만 개 이상 소비가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보가 전혀 표시가 없는 달걀이 또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난각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게 없는 달걀이 이번에 대량 유통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거죠? 경북 김천시에 있는 5천 마리 산란개를 키우는 농장인데 예. 비펜트린이 0.024 정도 검출이 됐는데 이게 난각 코드가 없었고요. 이게 이제 법령상 지켜야 되는 난각 코드가 표시가 안 된 상황에 대해서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그냥 아직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한번 지켜보겠다,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조금 전에 결과 자체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를 여성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진정한 의미의 전수조사가 아니었다. 또 하나, 정부의 발표가 오락가락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고철정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 발표 과정을 보면요. 이거 어떻게 총체적인 발표였던 부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14일이죠. 14일 날 남양주에서 최초 발견이 됐을 때 그 당시에 그 사실을 한 10시간 이상 묵히다가 기자들에게 통보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중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보시면요. 17일 같은 경우에 오후에 수시로 명단 오류를 정정을 하는가 하면 또 이게 시간별로 보면 시간대별로 1시간 간격으로 추가 오류가 발견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후 5시에는 25곳 추가 명단을 재발표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이게 소감 문제, 생산 단계에서 했던 감시 단계와 그다음 유통 단계에서의 감시 단계를 부처별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미루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식약처 예를 들어서 난각 표시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식약처 소관이라고 이렇게 미뤘고 식약처에서는 문제 농가를 일일이 찾아가서 결합한 사진을 찍은 뒤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불충분한 표본 등 121곳에 대해서 추가로 재검사 실시하고 있다. 애초당초 검사를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저럴 이유가 없었을 텐데 농식품부 장관이 굳이 저렇게 브리핑할 수밖에 없었던 것. 처음 검사 자체가 불충분하고 불완전했다는 걸 자인한 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오늘 발표가 이제 100% 다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하고 하더라도 그 결과의 좀 치밀성, 정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드린 대로 2차, 3차 조사 또 상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민들에게는 전수조사라고 부르지만 이 전수조사하면 소비자들은
달걀을 모두 다 조사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농장은 전수라는 거고 농장 내의 달걀들은 샘플링을 해서 무작위 표본 조사를 하는 건데 아까 여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추려서 가져온 달걀 혹은 우리 집은 살충기에 쳤는데 다른 농가에서 빌려온 달걀 이런 위험성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원칙적으로 전수조사와 무작위 표본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보통 농가를 방문하면 조사원은 이걸 Z자 형태나 W자 형태나 다양하게 표집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6군데 지점 이상을 필히하고 그리고 그걸 유관 검사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수상한 것 먼저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전수조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가 여러 농장주들의 제보에 의해서 조금 신뢰가 허물어진 대목이 있다. 그래서 우선 긴급한 대로 오늘 짧은 시간 100% 조사가 완료되더라도 앞으로 좀 추가적인 조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걸 보면서 아까 우리 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계속 정부 말이 계속 바뀌고 새로 수정하고 하는데요. 기시감이 들어요. 옛날에 메르스 발표 때 하고. 항상 이게 정부는 바뀌었는데도 공무원들의 한 행태는 있죠. 절치면 무조건 발표해 놓고 좀 있으면 수정하고 또 오류가 있었다 하는데 저런 게 바로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행정의 표본이거든요. 무조건 빨리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발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재난 사건 때 이렇게 발표가 허둥지둥 되면서 숫자가 바로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엉터리라는 게 밝혀지는 건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국민들의 사실은 이거는 불신이 가장 큰 지금 그 위험 요소 아닙니까? 이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숫자를 발표할 때는 좀 늦더라도 정확한 숫자를 발표해라. 근데 우리 위에서 장관은 질책하고 공무원은 거기에 빨리 응해가지고 발표는 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발표하면요. 나중에 설사 정확한 숫자가 나와도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거든요.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면요. 정부가 어떤 행정을 하는데 참 힘들거든요. 예. 네, 지금 여성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 차관, 이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보다 확실한 소신을 갖고 이렇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속과 정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택할 것이냐 고민될 때는 정확한 것이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 맞습니다.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이번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확인하고 알게 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달걀, 이것도 정부 부처가 여러 군데서 서로 소관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알게 되셨죠? 생산 이 부분은 농식품부 소관이고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 이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다. 그런데 이번에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그제 국회에서 긴급히 상임위원회가 열렸죠. 류영진 식약처장 나왔는데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국회 들어서면서부터 또 나올 때까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 앞에 했어야만 되는데 자료가 안 나옵니다.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도 슬그머니 넘어가는데 지금 청장적으로 국민 전체를 나오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여야 의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해서 중립적 업무에서 식약처를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류영진 식약처장 지난주에 유럽에서도 살충제 성분 달걀에서 검출됐다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괜찮습니까 할 때 분명히 괜찮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한테도 혼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무슨 유럽에서 무슨 약품 사태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 괜찮습니다 했다가 결국은 그걸 미리 막지를 못하고 나중에 아주 뚝이 무너지고 나서야 그때 허둥지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이런 식약이라든가 국민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최고 책임자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모든 국민의 안전은 내가 최고 책임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약처장도 이런 달걀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모르고 있다가 밑에 공무원들 몇몇 보고하는 것만 듣고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평소에 어떤 전문성을 좀 확보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치권에서 정부 부처 장차관들 불러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상임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하는데 이런 상임위원회가 소집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야 정치권 이번 살충제 성분 달걀 이 파동 와중에도 서로 우리 탓이 아니라 상대방 탓이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의원이 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사용 법적 허용 기준치 등 관리 감독 시스템의 전무함을 지적하였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권 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방치해왔습니다. 유 처장이 모니터링한 적이 없음에도 기자 간담회 당시에는 업무에 충실하고 달걀이 안전하다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 불안 및 국민의 식탁까지 위기에 빠뜨렸다. 이는 코드 인사를 감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식약처장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현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국민을 속인 유영진 식약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 식탁을 정상화하라. 네, 이렇게 서로 내 탓, 니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 정치권 보는 시선 곱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가 최종 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근본적으로 살충제 안 쓸 수는 없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살충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까지 국민들에게 제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